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날은 되게 덥고 어떤 날은 되게 춥고 혹은 어떤 날은 되게 습하거나 건조한데요. 이러한 이유는 바로 기단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떤 기단이 영향을 주고 그리고 각각의 기단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기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기단의 정의입니다. 기단이라는 것은 곧 공기덩어리가 모인 것인데요. 일정한 성질을 갖고 있는 공기덩어리가 모여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거를 기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넓은 바다 혹은 아주 균일한 성질을 갖고 있는 지표 등과 같이 1000km가 넘는 규모의 평평한 곳에 있는 공기덩어리가 바로 기단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기단은 바로 해양성 기단이고, 내륙에 있는 균일한 지표에서 생기는 기단을 바로 우리는 대륙성 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단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주제이고, 특히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야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은 공기덩어리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일정한 성질을 갖기가 어려워서 반드시 바람이 적은 곳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의 종류입니다. 이거는 교과서만 보면 다 나오는 것들인데요.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 봄철에는 오호츠크의 기단,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 혹은 적도 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 양쯔강 기단도 들어봤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양쯔강 기단은 기단에서 제외가 되고 지금은 4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시베리아 기단의 특징입니다. 시베리아 기단의 특징은 바로 매우 춥고 건조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즉 시베리아에 눈이 쌓이게 되면은 알베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알베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사도입니다. 눈이라는 것은 아주 하얗기 때문에 태양빛을 모두 반사하게 되면서 시베리아의 기온이 아주 크게 내려갑니다. 또한 여기 바이칼로가 얼게 되면은 이것 또한 아주 높게 알베도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추운 지상을 중점으로 한레인 고기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레인 고기압이 지상에 있게 되면은 상층에는 또 차가운 전리저기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전리저기압이 산드시트를 타고 남하게 되면은 전리저기압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전리저기압 후면으로 즉 시베리아에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아주 차가운 북서풍 혹은 북풍을 야기시킵니다. 이렇게 차갑게 바람이 불게 되면은 한반도를 포함한 북부 지역의 기온이 내려가면서 한파가 생기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한파를 바로 겨울철의 겨울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아주 추운 날씨와 또한 강한 바람을 야기합니다. 일기도에도 보자면은 여기 시베리아에서 아주 강력한 대륙 고기압이 발달하고 확장함에 따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아주 강한 북서풍이 불게 됩니다. 이렇게 불어오는 북서풍은 아주 차갑기 때문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아주 낮은 기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좋은 점은 바로 미세먼지가 없다는 점이고, 대신에 매우 춥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라는 것은 기본이고, 낮 기온 역시 영하권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시베리아 기단의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오호츠크 기단입니다. 오호츠크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처럼 추운 건 똑같지만 시베리아와는 정반대로 아주 습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시베리아 기단은 여기 내륙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건조한 것인데요. 오호츠크 기단은 말 그대로 해, 즉 바다에서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습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생기는 이유는 바로 여기 오호츠크 일대의 낮은 수온으로 인해서 지상에 또 차가운 한랭고기가 만들어지고, 또한 한기를 품은 전리저기압이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오후축계를 기준으로 약간의 서쪽에서 차가운 고기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차가운 고기압이 확장하게 되면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에서부터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동풍 혹은 북동풍이 부는데요. 이렇게 부는 북동풍으로 인해서 동해안 지역에서는 서늘하고 비가 오면서 매우 춥지만, 반대 수도권 지역에서는 맑고 쾌적하면서도 햇빛은 따가워도 상대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미세먼지 없고 아주 맑은 하늘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츠케 기단을 보려면은 일기도에서 여기가 오츠케인데요. 오츠케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서쪽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전역을 중심으로 아침에는 굉장히 서늘한데 낮에는 상당히 뜨겁지만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불고, 하늘은 굉장히 맑고 깨끗한 전형적인 늦봄의 날씨가 이어집니다. 어찌 보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단이 바로 오츠케 기단입니다. 비록 낮은 뜨거워도 굉장히 건조하고 습도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하며 하늘이 매우 맑아서 진짜 미세먼지 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유명한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기단의 특징은 바로
아주 뜨겁고 그리고 아주 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극혐 같고 짜증나는 존재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북태평양 고기압은 해들리 순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열대 고기압으로서 어찌 보면 이거는 로컬 해들리 세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거 북태평양에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고기압은 더욱더 발달하게 되고, 발달한 고기압이 확장하게 되면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아주 습하고 무더운 남서풍이 불게 됩니다. 이러한 남서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열대야와 무더위가 발생하게 되고 여름철에 굉장히 불쾌지수가 높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만약 장마철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혹은 북태평양 기단이 한반도를 걸치고 있을 때 여기 가장자리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한반도 혹은 수도권이나 남해안을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집중호우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철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아주 유심히 봐야 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특징은 바로 일본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짜증이 나는 일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단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굉장히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비록 이때는 기온이 너무 높아서 그리고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습도는 내려갔지만 장마철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은 습도가 80%는 기본이고 기온 역시 30도를 넘어가면서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열대야 역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도 맨날 선풍기와 에어컨을 틀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북태평양 기단의 단점입니다. 장점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태평양 기단하고 여기 있는 오츠케 기단과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자주 들었던 장마전선을 떠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랑 저온다습한 오츠케 기단이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전선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전선이 바로 장마 전선입니다. 장마 초반에는 이 기단의 힘이 좀 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비와 그래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데 여름이 되면은 북태평양 기단이 발달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오츠케 기단과 세력이 비슷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기단이 세력이 비슷해지면서 장마 전선이 장시간 정체하게 되고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며 습도는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반이 되면은 여기는 북태평양 기단이 아주 뻗치게 확장하면서 오츠케 기단은 멀리 날려버리고 한반도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아주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게 바로 장마전선의 순서입니다. 참고로 장마전선이라는 것은 제가 다음번에 아주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북태평양 기단과 오츠케 만나 생기는 장마전선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오츠케 기단의 경계이고 남쪽에 있는 것이 바로 북태평양 기단의 경계인데요. 이 두 기단 사이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장마전선입니다. 장마, 보기만 해도 굉장히 구질구질한 날씨죠. 비는 비대로 오고 습도는 습도대로 높아서 그리고 기온은 기온대로 높기 때문에 굉장히 찜찜하고 짜증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적도기단입니다. 적도기단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우선 특징은 북태평양 기단과는 상당히 비슷하지만 하층부가 더욱더 고온다습하고 매우 불안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은 그냥 고온다습이었다면은 적도기단은 매우 고온다습입니다. 단 적도기단은 대륙성은 없고 해양성만 존재하고 있고 적도 무역풍대에서 즉 이쪽 지역에서 형성돼서 태풍이 북상할 때 저면환기가 유입될 때 잠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적도기단은 북태평양 기단처럼 주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태풍이 북상할 때 아주 일시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바로 북태평양 기단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원래 5개 있었는데요. 지금은 양쯔강 기단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양쯔강 기단이라는 것은 이곳 양쯔강 중심으로 내륙이 있었는데요. 이곳 내륙이 산, 강, 평지 등등 균질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기에 일정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정의랑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또한 이 구역은 중위도 편서풍대이기 때문에 공기가 자주 이동하기 때문에 공기가 한 곳에서 정체하지 않고 공기덩어리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기단이라는 정의에서 거의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양쯔강 기단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문구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비싼 건 바로 겨울철에 시베리아 기단이 남하하게 되고 이것이 이동성 고기압을 변질되면은 이러한 따뜻한 고기압을 우리는 그냥 양쯔강 기단이라고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어제 밤사이 비가 내리면서 오늘 2020년 3월 27일 기준으로 지금 날씨는 굉장히 맑고 쾌적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어제 밤사이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그 후면으로 찬 공기가 남아있는데요. 어제 밤사이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시베리아에 있는 찬 공기가 남아있고 또한 덩달아서 시베리아에서 대륙 고기압이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에서 확장한 대륙 고기압에 의해 지금은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겨울이었으면 굉장히 추웠을 건데요. 그나마 지금은 봄철이고 시베리아의 기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기온은 상당히 낮지 않고 그냥 시원한 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도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현상을 우리는 꽃샘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은 꽃샘바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베리아 기단의 마지막 발악에 대한 특징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기단의 특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